네, 안녕하세요.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.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.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는지요? 어제는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셨는데요. 그 이후에 이 주요하게 뉴스를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, 아무래도 주요 관심을 끄는 게 이 4월 7일 이 보궐선거 결과, 이 서울시장하고 이 부산시장, 네, 지금 현 집권 여당과 이 반하는 이 야권 단일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됐죠.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이 서울시장직을 맡게 된 이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보가 어떨까에 대해서 이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8일, 9일, 그리고 오늘 이렇게 10일째 이 언론 방송에서도 이 오세훈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룬 뉴스가 이 메인 뉴스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9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이 서울시청에서 열고요. 이 코로나 대처가 1년 4개월째인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한다,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 중앙정부하고는 다른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수립하라, 이렇게 지시를 해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별도로 좀 주요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지금 이 코로나19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또 알아두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의 현재 이 코로나19 이 대책 반응과 또 여기에 반하는 이 오세훈 시장이 한 이런 발언과 결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, 이 오세훈 시장이 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를 전면 재조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. 네, 이 한국일보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, 이 공시가격이 60개에 달하는 이 조세제도와 연결되어 있다.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대해서 이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. 이 공시지가, 결국은 이 땅값이죠.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이 조사 평가를 해서 이 토지 단위 면적 평방미터당 이 토지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이 부동산 가격에도 아주 직결되는 그런 것이죠. 그래서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기초연금, 또 건강보험료, 또 보유세 등 각종 이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때에 이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중앙정부가 이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이 급격히 인상을 해서 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,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일 먼저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이 공시지가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,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. 실제로 이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이 강북 수도권 지방에서도 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 불복 움직임, 그리고 이로 인해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상당히 거세게 일었던 것도 또 현실입니다. 그리고 일부 뭐 서초구라든가 이 제주도 이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올해의 이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자체 재조사를 하겠다, 이렇게 요구하고 나온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 재조사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나온 거, 네,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요, 주요한 뉴스로 이렇게 떠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공시가격 이 조정은
이 지방자치단체, 이 지방정부에서는 단독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. 이 중앙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공시가 재조정, 이런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결국은 중앙정부와의 이 마찰을 이제 빚을 가능성이 높다, 이런 분석인데요.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이 오세훈 시장은 이 서울시가 이 공시가를 조정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은 공시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이 중앙정부와 협의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이 공시지가 인상이 뭐 동포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,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아파트나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, 네, 세금도 많이 오르게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되죠. 국내 체류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, 이 동포분들 같은 경우 이 건강보험료, 특히 이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국민 평균 보험료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재외동포, 방문취업, 그리고 방문동거, 이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월 13만원 이상의 이런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. 최저 월 13만원 이상이죠. 그래서 소득이 있건 없건 이렇게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. 그만큼 이 건강보험료가 인상하게 됩니다. 그만큼 이제 국민의 평균 보험료도 인상되기 마련이겠죠.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 평균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이 건강보험료, 지역가입자가 내어야 할 이런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알게 되면은 이번에 이 공시지가 인상안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정말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금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 뭐 마스크 쓰기라든가 거리두기 뭐 이렇게 강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. 4월 9일이죠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런 회의인데요.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 상황에 대해서 이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요. 3차 대유행 때보다도 더 큰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중앙대책본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2주 내에 이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배로 증가하는 그런 더블링 형상도 올 수가 있다. 이렇게 했는데요. 그렇게 하면서 어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좀 강화하는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4월 12일,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이죠. 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이제는 상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, 공연, 또 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대책은 이 앞선 이런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. 이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를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버스, 뭐 택시, 기차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이 운송수단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탑승하고 있을 때도, 그리고 건축물 사방이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외부하고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내에 있다 하면은 다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이 과태료가 이용자, 이 개인에게는 10만원 부가세를 10만원 이 과태료를 부과하죠. 그러나 이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를 내게 합니다.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가 있다. 만약에 탑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객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차량 소유주, 그리고 운전자는 300만원 이하의 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렇게 강화시켰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회의를 주재한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, 현행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, 이 수도권은 2단계를 실시하고 있고 이 비수도권은 1.5단계를 실시하고 있죠. 그리고 5인 이상 이 모임 금지 조치를 이 3주간 더 연장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이 부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 4월 12일부터는 단란주점, 콜라테, 헌팅포차다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. 그 수도권의 경우는 이 코로나19 확산 시 식당과 카페, 노래방, 또 헬스장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이 9시로 환원한다고 이렇게 또 직접 발표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 방역 지침에 대해서 뭐 서울시나 부산시,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은요, 역시 9일날 이 서울시청에서 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 오세훈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대처가 1년 4개월째인데 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요.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겠지만은 1년이 지나면서도 이 중앙정부가 정하고 있는 1, 2, 2.5, 3단계 뭐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을 할 뿐이지 실제 이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, 그리고 소상공인의 호소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,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서울시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뭔가 좀 현재 민생을 좀 반영한 현실에 맞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, 이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좀 다시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지난 9일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. 네,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거의 뭐 걸림돌 없이 이렇게 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해왔죠.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K 방역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책을 잘 실시해 왔다. 어떻게 보면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는데요. 그렇지만은 지금 뭐 1년이 꽤 넘은 상황에서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잡지 못하고 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4월 7일 이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이 달라진 분위기를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좀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또 K 방역에 대해서 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잘 대처해 오고 있다 하면서 해외에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여기에 대해서 이 오세훈 시장은 이 백신 접종 속도가 이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고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낮은 편이다,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이 방역당국에 대한 이 시민의 불신도 이렇게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, 뭐 이렇게 우리도 지적하고 나왔는데요. 네, 이 코로나19 대응 방침도 그렇고요. 이 부동산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이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 서울시에서 이 재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런 행보. 네,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화에 된 어떤 그런 행보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와 관련해서 뭐 오세훈 시장도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뭐 중국 동포, 대외 동포 관련, 또 단문화, 또 이주민 관련 이런 정책에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또 지시가 내려지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나름대로 이 변화의 조짐으로 느껴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이었습니다.